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미영이 아줌마가 잠깐 혼절하는 걸 분명히 봤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지더니 정말로 깜빡 정신을 잃는 모습이었어요. 아줌마는 그날 이후로 저를 옆집 꼬마가 아닌 서방님으로 대해주고 있어요.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줌마와의 연애가 너무 좋아서 요즘 혼자 있을 때도 웃음이 절로 나오곤 해요. 미영이 아줌마와의 첫 만남은 15년 전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였어요. 그 당시 저는 빌라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미영이 아줌마는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죠. 아줌마는 엄마랑 많이 친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엄마보다 몇 살 어린 미영 아줌마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기도 했어요. 가끔은 엄마와 함께 김장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거실에서 배추속을 채우던 미영 아줌마의 모습이 저에게 유독 오래 기억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줌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김장을 하면서 허리를 구부릴 때 살짝 비치던 아줌마의 가슴골에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제가 여자 가슴을 처음 보게 된 순간이기도 하고 또 아줌마는 은근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갖고 있었거든요. 거실 한쪽에서 아줌마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과자를 먹는 척하면서 저는 아줌마의 그 모습을 한참을 힐끔거리곤 했죠. 미영이 아줌마도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둘 다 저보다는 어렸어요. 제 또래가 아니다 보니 그 애들하고 어울리거나 같이 놀지는 않았죠. 아줌마 남편 되는 사람은 몇 번 마주친 게 전부였어요. 약간 인상이 무섭게 느껴졌던 사람이었는데 집에 잘 있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종종 아줌마가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요. 아저씨가 소리 지르는 게 들리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 날이면 아줌마는 우리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고는 했는데요. 밤새 싸우고 울었는지 잠옷 바람으로 달려와서는 눈이 부어 초췌해진 모습이 이상하게 저에게는 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미영이 아줌마는 평상시에도 화장이 진한 편이었고 옷차림도 조금은 노출을 즐기는 타입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어린 저에게도 미영이 아줌마는 얌전해 보이고 정숙해 보이는 타입은 확실히 아니었죠. 그래서 미영이 아줌마가 어린 저에게는 유독 기억에 남았던 것 같네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했어요. 우리 집 남자들이 늦게 크는 타입이거든요. 미영이 아줌마는 저를 보면 귀염둥이라고 하면서 제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했는데요. 아줌마에게 가까이 가면 짙은 화장품 냄새가 야릇한 기분을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서는 잘나지 않던 진한 화장품 냄새였어요. 그렇게 몇 년 정도 그 빌라에서 친한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다가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그 동네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줌마는 조금 멀리 이사를 했나 봐요. 그렇게 엄마와 미영이 아줌마는 연락이 뜸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도 미영이 아줌마는 슬슬 잊혀지게 되었죠. 저는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갈 무렵에 그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죠. 쭉 빌라 같은 주택에서만 살다가 새로 이사를 간 아파트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4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주택 살 때까지만 해도 늘 누나에게 큰 방을 양보하고 저는 작은 방을 썼는데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이사 오고 나서는 제 방도 누나 방만큼이나 넓고 쾌적해서 좋았죠. 그나마 누나랑 서로 좋은 방을 차지하겠다고 티격태격했던 것도 이제는 추억이네요. 얼마 전에 결혼을 한 누나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집에 오니까 집에서 누나 방은 창고나 옷방처럼 쓰고 있거든요. 사실 성별만 여자이지 저에게는 고추 안 달린 형이나 다름없던 누나를 데려가준 매형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이에요. 아무튼 저도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고 얼마 전 취업을 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몇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매번 시험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미끄러지게 되었죠. 사실 공무원 준비를 30까지는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집에서 꼭 그 길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젊음을 너무 공부한다고 허비하지 말라는 아빠 이야기에 저는 수년간의 공부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고요.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저는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는데요. 거실에서 엄마가 누군가랑 엄청 반갑게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이고 해서 저는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엄청 반가워하면서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엄마 목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죠. 그 통화는 30분도 넘게 이어졌어요. 평소에 이렇게 길게 통화를 하는 엄마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랑 저렇게 통화를 하시나 궁금할 지경이었죠. 엄마가 전화를 끊었을 때 거실로 나가서는 누구길래 그렇게 반갑게 통화를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저보고 오래전에 앞집 살던 미영 아줌마 기억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줌마랑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다고 아줌마가 점심때쯤 집에 놀러 온다고 하셨죠. 미영이 아줌마라는 이름을 수년 만에 듣게 된 거였는데요. 거의 잊고 살다시피 했었지만 기억이 안 날 리는 없었죠. 김장할 때 아줌마 가슴골을 훔쳐보던 생각이나 잠옷 바람에 우리 집에 와서는 엄마랑 수다를 떨던 그 실루엣 등이 저에게는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보려던 참이었는데 아줌마가 오면 보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꽤 지나기는 했지만 아줌마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점심때쯤 되었을 때 드디어 미영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었어요. 여전히 진한 화장을 하고 있는 아줌마는 제 기억보다는 아담한 편이어서 저는 살짝 놀랐어요. 그래도 야릇한 기분이 들게 하는 화장품 냄새하며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은 여전하더라고요. 얼굴이 예전만큼 젊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나이 먹은 아줌마는 오히려 더 섹시해 보이는 듯 했어요. 이제는 제가 키가 훨씬 커진 탓에 서 있으면서도 아줌마의 가슴골이 보이더라고요. 옛날 아줌마를 훔쳐보던 그 느낌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살짝 민망해지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자마자 엄청 놀라는 내색을 하면서 언제 이렇게 훌쩍 컸냐고 반가워했어요. 어릴 때 저를 대하던 것처럼 제 뺨을 꼬집기도 하면서 아주 듬직해져서 딸 있으면 사위 삼고 싶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아줌마 기분 좋으라고 길에서 뒷모습만 보면 쫓아가서 전화번호 물어보고 싶을 것 같다고 칭찬을 해드렸죠. 엄마는 아줌마가 엄청 반가우셨는지 현관까지 나오셔서는 아줌마를 반기셨어요. 엄마랑 아줌마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은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의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해주었죠. 저는 자주 놀러 오시라는 인사를 드리고는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웃고 떠드는 중에도 아줌마가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아줌마가 더 야하게 느껴져서 그랬나 봐요. 나이 많은 여자에게서만 느껴지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줌마에게는 있었죠. 대학교를 다닐 때 몇 번 연애를 해보기는 했지만 최근 여자를 만날 일이 없어서 저는 약간의 욕구불만 같은 게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여자를 만나지 않고 몇 년을 날려버린 탓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 와중에 다시 나타난 아줌마는 저의 야릇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아줌마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둘 있었던 아들은 모두 군대에 가 있다고 했고요. 지금은 혼자서 작은 가죽 공방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했죠. 미영이 아줌마에게 그런 재주가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은근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방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했고요. 저는 내내 아줌마를 생각하다가 그날 밤 자위를 할 때 결국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해버리고 말았죠. 혼자 하고 나면 약간은 찝찝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는데요. 미영이 아줌마를 생각하면서 한 그날은 온몸에 전율이 올 만큼 짜릿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 밤 침대에 혼자 누워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미영이 아줌마와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 후로 언제 또 미영이 아줌마가 집에 놀러 오려나 기다리는 날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아줌마는 한동안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았어요. 혼자 밤에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졌고 그러면서 애타는 제 마음은 더 간절해져 갔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줌마는 다시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저는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아줌마의 공방이 어디 있는지 슬쩍 물어봤죠. 아무래도 아줌마와 썸씽을 만들려면 엄마가 있는 집보다는 밖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는 저보고 가죽 공방 같은데 관심 있냐면서 배워보고 싶으면 아무 때나 놀러 오라고 흔쾌히 공방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아줌마의 공방에 찾아가게 되었죠. 경기도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아줌마의 공방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였어요. 오후 시간이었는데 아줌마는 혼자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복인지 앞치마 같은 걸 두르고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 예뻐 보이기도 하고 섹시해 보이기도 해서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죠. 저는 인기척을 하면서 들어갔고요. 아줌마는 공방에 놀러온 저를 보고는 정말로 올 줄은 몰랐다고 엄청 반가워했죠. 우연히 지나다가 아줌마 공방 근처라서 와봤다고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인다고 잘못하면 반하겠다고 능글맞은 농담을 했어요. 아줌마는 그런 제 농담에 뺨을 꼬집으면서 젊은 남자랑 연애하는 건 좋기는 한데 제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서 저랑 연애는 힘들겠다고 장난스럽게 받아쳤죠. 아줌마는 오늘 마무리할 작업이 하나 있다면서 1시간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아줌마 공방에서 커피도 한 잔 얻어 마시고는 아줌마가 작업하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기다렸어요. 약간 해퍼 보이고 야해 보이는 이미지의 아줌마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예뻤고 한편으로는 멋있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아줌마의 뒤에서 덮치고 싶다는 욕구가 끌어오르기도 했지만 저는 꾹 참으면서 아줌마를 기다렸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쯤 흐르고 난 후 아줌마는 작업이 끝났다면서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고 했죠. 공방 한켠에 있는 작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아줌마의 모습이 정말 너무 섹시했어요. 우리는 공방을 나와서는 잠시 걸었는데요. 걸어가는 동안 애교가 아주 흘러넘치는 아줌마는 제 팔짱을 끼면서 다정한 척을 해왔고요. 팔꿈치에 아줌마의 그 부분이 닿는데 순간 어찌나 심장이 쿵쾅대는지 정말 혼났어요. 그래도 기분이 너무 야릇하면서 좋더라고요. 우리는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저녁도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줌마는 젊은 남자랑 마시는 술이 정말 달겠다고 하면서 오늘 자기 술 시중을 잘 들어야 한다고 장난을 치기도 했죠. 그렇게 아줌마랑 마주 앉아서 맛있는 안주에 술을 마시니 정말 술이 달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줌마는 한참 술을 마시다가 공방에는 왜 온 거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릴 때 헤어졌던 아줌마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게 되면서 아줌마 생각을 가끔 했다고 털어놓았죠. 그래서 아줌마랑 단둘이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술도 한잔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저의 솔직한 대답에 미영이 아줌마는 살짝은 놀란 눈치이기도 했지만 이내 또 장난스럽게 자기가 그렇게 매력적이냐는 질문을 했죠. 저는 지난번처럼 길 가다가 봤으면 쫓아가서 전화번호 물어봤을 거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그런 제 대답이 싫지 않은 듯 웃었어요. 그렇게 달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술을 꽤 많이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술이 얼큰하게 취했을 무렵 우리는 그 이자카야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는 솔직히 아줌마랑 더 마시고 싶었는데요. 아줌마는 너무 늦었다면서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그만 헤어지자고 했죠.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는 약간 취한 아줌마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어요. 한 20분 정도 같이 걸었을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걷는 그 길이 참 운치 있더라고요. 아줌마네 집은 약간 외진 곳에 위치한 빌라였는데요. 이제 다 왔다면서 얼른 집에 가보라고 저를 보내려는 아줌마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줌마는 살짝 놀란 듯 제 눈을 쳐다봤고요. 으슥한 그 골목에서 저는 술 기운을 핑계 삼아서 아줌마에게 입을 맞췄죠. 아줌마는 놀란 듯 저를 밀어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많이 취한 것 같다고 제 등을 살짝 때리면서 얼른 돌아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급하게 빌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약간 취한 탓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저는 약간은 의기소침해져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너무 성급하게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집으로 아줌마가 놀러 왔어요. 걱정과는 다르게 아줌마는 그날의 일은 해프닝쯤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아줌마는 저를 보고는 또 뺨을 꼬집으면서 잘 있었냐고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아줌마는 엄마랑 한참을 수다를 떨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혹여나 그날의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을까봐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아줌마의 모습에 안도가 되었죠.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줌마는 제 방을 구경해보고 싶다면서 슬쩍 제 방으로 왔고요. 저에게 휴대폰을 내밀면서 번호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일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저는 혼내려는 걸까 아니면 그날 이후로 아줌마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걸까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일단 아줌마 폰에 제 번호를 저장해드렸어요. 그 이후로 아줌마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죠. 며칠 후에 아줌마 공방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그날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꼬마 때부터 알던 저에게 기습키스를 당한 일이 약간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면서요. 저는 변명을 하기보다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아줌마가 좋다고 털어놓았어요. 아줌마가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공방에서 일하는 모습은 멋지기까지 하다고 말했고요. 물론 옆집 살 때 가슴골을 훔쳐봤다는 이야기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요. 제 말을 묵묵히 듣던 아줌마는 제 이야기에 진심인 거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에 아줌마도 무언가를 결심한 듯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날의 일이 이해가 조금 된다면서 공방에 온 김에 같이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죠. 저는 설마 제 마음을 받아주려는 건가 싶은 생각에 갑자기 기대감이 차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첫날 갔던 이자카야 집에 가서 또 그때처럼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아줌마와 술을 한 잔 두 잔 나눌수록 제 생각이 맞았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었죠. 아줌마가 저를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술자리는 아주 달달하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더 다정하게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자리를 옮기려고 나왔을 때 아줌마는 자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겠냐고 물었죠. 저는 아줌마의 손을 잡고는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제 손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술 때문인지 제 손길 때문인지 살짝 상기된 뺨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죠. 저는 그렇게 그날 아줌마네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사실 술을 한 잔 더 하자는 그 이야기는 핑계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격하게 입을 맞추는 걸 시작으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죠.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처럼 말이에요. 그동안 상상 속에서만 그려오던 미영 아줌마랑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더 격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던 중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미영 아줌마가 잠깐 실신하는 듯한 모습을 말이에요. 눈에 흰자가 보이는 것 같더니 살짝 정신을 잃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참 때인 저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약간 벅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다음 날부터 아줌마는 더 이상 저를 옆집 살던 아이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렇게 엄청난 어른이 되었냐면서 저에게 살갑게 굴고 다정해졌죠. 이후로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자기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저를 여보 혹은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런 애교 섞인 호칭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요상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저는 회사가 쉬는 날이면 아줌마네 공방에 가서 같이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고요.
한가한 틈이 생기면 공방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기도 해요. 아줌마와의 연애는 정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에게 짜릿함과 행복을 주고 있어요. 물론 요즘도 아줌마는 저와 사랑을 나누는 중에 가끔씩 정신줄을 놓곤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부터는 미영이 아줌마가 저와의 연애에 더 적극적인 편이에요. 얼마 전 제 생일날에 아줌마가 아주 좋은 가죽으로 지갑을 만들어서 선물해줬는데요. 너무 고급스럽고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줌마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그날은 아줌마를 더 정성스럽게 사랑해 주었네요. 이 연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저는 아줌마를 많이 사랑해 줄 생각이에요.